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2년 대선전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킹메이커를 겨냥해서 친문계가 결집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친문 성향원 50여 명이 참여한 공부 모임 성격의 연구원을 발족시켜 당내 최대 계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친문계의 향후 행보,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친문계는 부엉이 모임이라 해가지고 뭐 전해철 의원이 박범계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있었는데 2018년 7월 계파 해체다 하면서 부엉이 모임을 해체한 뒤에 물밑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친문계들이 본격적으로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싱크탱크를 만든다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싱크탱크지 사실은 계파 모임이죠. 계파 모임 하면서 이름은 전부 다 이렇게 거창하게 되고 되게 이제 싱크탱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공부 모임입니다. 이게 저희 계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계파 모임이죠. 왜냐? 대선을 1년 6개월 앞두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왜 모이겠어요? 그때 왜 공부를 해? 공부는 다 누구 밀까 우리?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일종의 집권 플랜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 개별적으로 하면 그게 이제 사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집단으로 하면 더 많이 이렇게 개국공신이 되잖아요. 또 다시 집권이 승계되면. 그래서 모이는 거다. 몇 면을 봤더니 홍영표, 김종민, 전해철, 황희, 강병원 이런 이름들, 특히나 전해철, 황희 그러면 대표적인 또 친문계 아닙니까? 대표적인 친문이죠. 근데 사실 친문도 전체적으로 약간 좀 분열이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인호 같은 경우는 이낙연한테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한테도 가 있는 친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씩 분열이 돼 있는데 그러자 나머지 있는 친문들이 다시 결집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 굉장히 선두를 각축을 다툰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20%가 넘고는 있지만 이들은 정체돼 있다. 딱 그게 고정돼 있는, 고착화돼 있는 거예요. 박스권에 딱 묶여 있어요. 지금. 그렇죠. 박스권에 20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게 뭐냐면 레이스라는 건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싸우기도 하고 쟁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경쟁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 보려고 사실 경선 보는 거죠. 드라마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둘이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그렇게 막 치고 나가지 않고 너무 돌발적이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내부에서 있었고요. 이낙연은 아이고 내가 그 고개 쳐드는 순간 나는 친문들한테 끝나. 조용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둘이 그냥 완전히 그냥 정체돼 있는 상황. 여기에 김경수가 11월 6일 날 드디어 재판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딱 타이밍이 이 둘이 정체돼 있고 11월 6일 김경수의 공판일이 다가오는데 모였다? 뭔가 친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심상치 않은 거죠. 지금 도정환 전 문체부 장관이죠. 도정환 의원이 거기 친문계 모임 이름이 민주주의 4.0 연구원이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1.0.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네 번째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 4.0이라는 게 못 보는 건 아닙니까?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뜻인데 말씀하신 대로 친문계들이 결집해서 일종의 킹메이커 역할을 해보겠다.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 그룹도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일종의 집권 플랜을 짜보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실 생각이 드는 게 누군가를 점치지 않고는 안 모이는 거예요. 아무도 점치지 않고 일단 모이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우리한테 누가 잘 보일까 이게 아니. 지금 타이밍은 누군가를 점찍어서 모일 수밖에 없는 타이밍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도하는 사람은
권력 핵심부 이른바 청와대와의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그렇죠. 물밑에서 봐야죠. 이제 좀 나설 때다. 당신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사인이 오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이런 뜻이야 하고 주변한테 친문들한테 다 모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친문 쪽에서도 이번에는 이제 청와대 그룹들도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자기들이 노력해갖고 대통령 만들었는데 과실은 86 세력들이 다 따가버렸다. 그렇죠. 그런 불만도 있는 모양이에요. 아, 당연히. 386이 지금 586 됐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뭐 장관이다 뭐다 다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확실히 해가지고 과실도 같이 챙기자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꿈은 그거죠. 실제로 이제 보면 왜 무슨 팀 이게 마지막에 다 개국공신이 돼갖고 전부 다 한 자리씩 차지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그런 광운창 팀. 사실 그 직전까지는 문재인도 두 가지 팀으로 나뉘어서 부산 팀이 따로 있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광운창 팀으로 이제 다 결집이 돼서 광운창 팀이 전부 다 비서실장하고 뭐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자기네들이 마지막 그런 뭐랄까요 대통령을 만드는 바로 그 본류의 팀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 뒤에도 권력의 과실을 확실하게 따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지금 86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더 좋은 미래 이게 어떻게 보면 당내 최대 개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86그룹의 더 좋은 미래와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주도권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많죠. 앞으로 이 대선전에서 또 누구를 세울 건가. 근데 핵심은 김경수 아니겠습니까? 김경수 6일. 예, 6일 어떻게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오느냐. 무죄가 떨어진다면 김경수 한 방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그 파괴력은 저기랑 똑같을 겁니다. 이재명이 대법에 파기환송심 받았을 때 갑작스럽게 15%를 넘으면서 지금은 20%가 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것과 버금가게 김경수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완전히 또 급상승할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재판이 내일 모레 아닙니까? 6일이라고 해봤자.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여권에 뭐 대선 판도랄까 대권 구도랄까 이것이 아주 요동을 칠 가능성이 많은데 이낙연이라든가 이재명 두 사람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진영 구축 작업에 들어가갖고 뭐 이낙연도 뭐 경제 쪽에는 어떤 교수들 또 뭐 사회 쪽은 누구 해갖고 다 진영을 지금 짜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은 김경수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은 뭐 다는 아니라도 이 민주주의 4.0에 모인 사람들의 대다수가 청와대 쪽 출신이라든가 골수 친문들인 것으로 보면은 김경수 옹호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옹립이죠. 옹호까지. 방향으로 저는 당연히 두 사람 다 두 이는 친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문 아니죠. 그러니까 이낙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좌절됐잖아요. 호남계 그러니까 정대철 관련해서 다시 복당시킨다라고 사실 약속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그 약속을 그렇죠. 못 지키겠고 차라리 최인호 대변인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최인호 대변인이 이렇게 정대철 선배 운운하면서 시라고 그랬나요? 선배도 아니고 뭐 그렇게 지금 그 차단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친문들이 보는 관점은 이낙연은 본류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옛날에 동교동계와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호남계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지난번 재난지원금 그 통신비 전부 다 주작했다고 그것도 선별 지원으로 가버렸고 이번에도 재산세 상한을 6억에서 9억 원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아주 맘먹고 대통령한테 건의갖고 한 것마다 지금 다 그렇죠. 안 돼버린 거예요. 6억 이하로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으로서는 완전히 헛발질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이라든가 청와대 핵심은 어쨌든 당신 열심히 뛰니까 잘 해봐. 그런데 영 마음이 안 가네, 믿음이 안 가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풍낙엽될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은 아시다시피 손가락
손가락 뭐죠? 이 완전히 이 키보드 워리어들 그 핵심 지지층들이 아직도 원한을 갖고 있거든요. 저쪽도 원한을 갖고 있고 이 가카세키 짬뽕, 가카세키 판사, 이 판사가 주축이 돼서 전 판사지만 어찌됐든 아직도 해경궁 김씨 그 사건을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고 이런 그 원한이 만약에 김경수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하고 민주주의 4.0 등이 옹립을 하고 이런 상황이면 이재명도 다물고 있던 입을 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척점이 되고 자기를 어느 정도 또 지지해 줘야 되는데 자기를 이렇게 완전히 이 몰아붙이는 어떤 형국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은 국민 여론으로 가겠다. 이런 그렇게 갈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어차피 뭐 친문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문들은 김경수가 족쇄가 풀린다면 이재명이라든가 이낙연 이런 사람들은 페이스메이커로 활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뭔가 판이 어우러지고 재미가 있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 김경수 족쇄가 잘 안 풀릴 경우 대법까지 갈 경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크호스가 또 정세균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연말 개각 때 나온다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세균 그러니까 총리. 이낙연이는 40%까지 가다가 지금 21몇 %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박스권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또 매기가 시한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정세균을 투입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정세균 총리는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지금 기자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사실 돌아보면 자신이 문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 대통령이 계파가 없을 때 또 당내 아무런 어떤 그 세력이 없을 때 정세균 개들이 전부 그쪽으로 가서 병풍 역할을 딱 해줬죠. 겁니다. 최재성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래서 이 정세균이 총리가 된 것도 사실 그때 고마움도 있지 않습니까? 뭐 김진표다, 박병석 지금 국회의장 다 정세균 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중진급들이라든가 좀 신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정세균 개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운동권들 젊은 친구들이 이제 무슨 친노라든가 친문계로 있었기 때문에 정세균 지금 총리의 덕을 크게 봤다고 봐야죠. 그렇죠. 어쨌든 뭐 파괴력은 모르겠지만 정세균 총리도 하나의 모멘텀은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의 판세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6일 날 김경수 드루킹 재판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다 하면은 지금은 대법원 구조, 김경수 사법부 성향으로 봐서 대법원에서는 무사 통과할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이기 때문에 6일 선고 결과에 따라서 여권의 대권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진다 할까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